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요, 어제부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면서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12구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의원 모임. 자, 안민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셨어요. 이 네. 농성의 이유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오선 의원님에도 농성에 참가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또 이후에 정부의 대응하는 걸 보면서 정말 허공에다 고함이라고 또 지르고 싶은 이제 그런 심정이었어요. 네. 그런 심정으로 농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저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한 2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정확하게 21분인데요. 예. 우리가 책임자 처벌과 국조, 그다음에 특검 관철을 위해서 이제는 나서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런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난주에 1차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일주일 지난 다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수위를 높여서 농성을 하기로 했고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이제 21명의 의원들이 이제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보니까 민주당 의원 21분이 12구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의원 모임. 자, 그럼 이 모임이니까 목적과 요구사항이 있겠죠? 어떤 겁니까? 당장이라도 오늘 대통령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네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귀국 절시 또 하셔야 될 또 다른 일이 지금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이번 참사의 국가적 책임자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경질을 해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이 두 분의 경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기본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24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통과를 위해서 동력을 모으는 이 이제 요구사항이고요. 네. 국조 통과 이게 이제 단기적인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모여서 서로 아픈 슬픔을 나누고 위안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가지고 유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유족들이 그리고 그 지인들이 모이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희망컨대 저희들의 농성 공간이 유족들과 지인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힐링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고요. 지금 귀국하면 즉시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이 국정조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국조에 이제 당장은 반대한다. 국정조사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만큼 진상규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좀 어떤 반론이 있으십니까? 네, 진상조사가 지금의 경찰 조사로 충분하겠는가.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조가 특검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 그런 방법이죠. 네.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피해가려는 그런 공색한 변명으로 네.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이 국조를 하겠다는 의도,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 국정조사 아니냐 하는 이제 입장.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한 억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국정조사 한다고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거나 네. 사살하겠습니까? 그러한 주장들은 윤석열 이 정부는 이번 참사를 꼬리 자르기
그치는 걸로 미리 이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 제대로 된 어떤 진상조사하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빌미를 찾는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당의 입장은 꼬리 자르기, 그에 따라서 국정화 특검을 반대를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반대를 위한 구실이다. 자, 이제 24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여당에서 계속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지금 이제 야3당이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을 빼고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네. 네. 여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야당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엔 여당이 수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정조사는 다음 주 24일 날 의결이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의결이 되게 되면은 국힘도 합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독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네네. 여당이 지켜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정조사 의결을 24일날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료가 은폐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다음 주 24일날 국정조사 의결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참여할 것이다. 18명으로 돼 있죠. 국조위원이 다 야당으로 꾸려지게 된다면. 아닙니다. 예.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여당 목도 다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네네. 자, 지금 이제 현장 실무자들에게만 수사가 집중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정작 또 이상민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현장 실무자 수사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고 오늘도 아마 오후에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몸통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아직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게 상식일까?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현장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저 역시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상민 장관 오늘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경질해야 되고요. 본인이 폼나는 사표 이런 거 말씀 운운하기 전에 네. 대통령이 결단 내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당일 일선 소방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투혼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선 공무원들에게 꼬리 자르기 하면서 책임 전가하지 말고 몸통을 밝혀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있어서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매체 민들레,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158명은 아니고 이제 155명이었는데 자, 여당은 이것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민주당은 명단 공개에 앞장섰고 결국 친민주당 매체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명단이 어떻게 공개됐는지를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민주당하고는 이제 무관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른다. 두 번째는 아마 이제 더 탐사 내지는 민들레 그런 이제 바깥에 계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게 입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하고 엮어서 민주당이 관여됐거나 민주당이 뒤에 배후했다는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문제를 당략적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 의원님 오선 의원이시니까 요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윤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고요. 어제 저녁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전에는 또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과 동시에 종료됐다는 언론 보도를 봤고요. 내용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게 북한 문제 해결 요구하라는 말씀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네.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한 거죠. 네. 즉 만났지만 성과 없이 끝난 정상회담이었고요. 그런데 정상회담은 안부 묻고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과 없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이제 소환이 됐고요. 오늘 바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이 한 몸처럼 나서는 건 무리가 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혐의는 2013, 14년이니까 성남시장 시절이란 말이죠. 네. 지금 이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또 이제 외곽 또는 이제 상대당 이 여당의 비판. 의원님 어떻게 듣고 계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되고 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이 문제는 대선 이후에 크게는 이제 야당에 대한 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그러한 큰 틀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이미 이제 결론은 정해놓고 하는 수사인 것 같습니다. 네네. 결론을 정해놓고 엮어가는 것이죠. 엮는 것이 이제 검찰이 그동안 쭉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야당 당대표를 이잡듯이 잡고 있는데 이런 야당 탄압을 두고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유감스러운 게 압수수색을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는 230사건을 했는데 네. 대선 때 있었던 그 본부장 비리, 윤석열 후보 본인이라든지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네. 없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야당 탄압에 맞서는 것은 야당의 운명이고요.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강하고 선명하게 맞서지 못하고 있다는 예. 일각의 비난도 저희들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할 텐데 지금 농성 어제 시작하셨으니까 농성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다음 주 24일까지 봐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국정조사가 다음 주에 불발이 되면은 국힘도 지탄받겠지만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실망할 것입니다. 네네. 180석을 몰아주었는데 네. 정권도 뺏기더니 이태원 참사 국조도 관철시키지 못한 무능한 야당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존재감 또한 심각하게 상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국정조사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국정조사가 이제 불발되면은 저희 의원 모임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